청약통장은 왜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좋은 걸까? 청약통장 과연 로또가 맞는가? 청약통장 저축금액은 2에서 50만원씩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던데 꼭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청약통장에는 왜 매월 10만원씩 꼭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꼭 시청해 주세요. 청약통장이 아예 없으신 분, 또는 청약통장이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매월 납부를 아예 하지 않고 계신 분,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고 2만원 또는 5만원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아예 납부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 은행에 꼭 직접 가셔서 미납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5년 정도 안 냈다고 하더라도 은행 가서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면 밀린 기간을 단축해서 회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고 꼭 은행을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2만원 또는 3만원, 5만원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10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식, 분양과 임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택 청약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분양, 임대. 분양에는 2가지, 임대에도 2가지. 임대는 다음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분양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2가지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은 1가지밖에 안 되지만 실제 청약통장이 존재하는 가지수는 4가지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외에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청약저축, 이 4가지 통장이 현재 시중에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왜 그럼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2만원씩 납부를 하고 또는 10만원씩 납부를 하는 걸 2가지를 비교해 볼 때 2만원씩 계속 넣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 않죠. 반면에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적은 금액 때문에 당첨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10만원씩 계속 저축을 하면 이 금액 때문에 놓치는 확률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 당첨 기회를 놓칠까? 매월 2만원씩 저축하면 5년 동안 불입해도 120만원입니다. 하지만 10만원씩 저축하면 5년 동안 불입을 하면 600만원이 되죠. 그러면 왜 이 2가지의 차이가 있느냐? 선정 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선정 순위가 금액 순으로 되어 있다. 공공분양의 순위 결정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1000만원, 2000만원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최대 10만원씩만 납입을 인정을 해서 그 기간이 누적이 되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은 결론적으로 공공분양을 위해서는 매월 납부금액을 10만원으로 해서 즉 최대치로 올려서 납입 인정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민영분양에서는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분양이죠. 국민주택이 이꼴 공공분양, 민영주택 이꼴 민영분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청약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민영분양.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영분양이라고 하면 민간건설사, 삼성, LG, 고롱 등등 모든 민간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민영분양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 말하는 1순위는 24회, 12회, 6회 이렇게 채운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4회, 수도권 일반에서는 12회,
나머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채우면 모두가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어디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이 외 지역은 현재로서는 완화가 돼서 12회만 불입을 하면 수도권 내에서 1순위로 청약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럼 민영분양의 1순위 조건은 뭐냐? 민영분양은 횟수가 아니라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2년, 1년, 6개월. 마찬가지로 투기 청약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이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 당첨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것이 중요한데요. 공공분양에서는 저축 총액이 많아야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모아서 그 저축 총액이 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줍니다. 반면에 민영분양은 청약 가점이라는 제도를 적용해요. 이 청약 가점은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순위 결정에서 기본 조건은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번이 돼요. 단 매월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씩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이 금액으로 납부를 해서 저축 총액을 키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키워나가야 5년, 10년 뒤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반면 민영분양의 순위 결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의 청약 기회가 너무 없다고 해서 추첨제의 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불과 1년, 2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제공한 것이죠. 그럼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이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고 32점, 그리고 통장 기간 최고점은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최대 7명까지 해서 35점, 무주택 기간이 15년, 통장 기간이 15년, 그리고 자녀 2분을 낳아서 가족 수가 4인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수는 69점이 됩니다. 최저 가점이 69점으로 당첨이 나왔다고 하는 건 4인 가족 기준 만점으로 당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을 15년간 유지했고 통장을 15년 전에 가입했고 그리고 자녀를 2사람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약 실제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양 공고문을 보면 용어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몇 번 잠시 익혀 놓으시면 다음에 청약 공고를 볼 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앞에서 말씀해드린 청약통장의 4가지, 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저축,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선발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첨제로 우리도 당첨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추첨으로 로또 같은 당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금액입니다. 서울시에 분양한다고 내가 수원에 사는데 이 금액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원이면 200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 있는 분양을 가능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라는 것입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분양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중에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공급은 여러 가지, 5, 6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통장, 통장 저축액의 중요성, 그리고 그 활용법을 잠시 살펴봤고 청약통장이 여러분께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